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월배당 ETF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상장 월배당 ETF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 미국 ETF 시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월배당 ETF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월배당 ETF를 꼽으라면 제피, 잽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용 규모만 비교를 해보면요. 제피와 잽큐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국 ETF 시장도요. 어떤 ETF가 인기를 끌면 비슷한 전략, 비슷한 테마 ETF들이 줄줄이 신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피가 2020년 5월 20일에 등장을 했고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로 제피, 잽큐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말 많은 커버드콜 ETF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커버드콜 ETF 중에서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ETF가 SPY-I 그리고 QQQI입니다. SPY-I는 S&P 500 커버드콜 ETF고요. QQQI는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입니다. 2022년 8월 30일 SPY-I가 먼저 상장을 했고요. 1년 6개월 뒤인 2024년 1월 30일 QQQI가 뒤따라 상장을 했어요. 운용 기간이 길지 않은 액티브 ETF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ETF.com이라는 사이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ETF.com에서 매년 ETF 어워즈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2025년 베스트 뉴 액티브 ETF로 QQQI가 선정이 되었어요. 연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네오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팝업이 뜹니다. 그만큼 매우 의미가 있는 수상 경력이라는 거죠. 2024년에도요, 성과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QQQI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난 건 올해 4월 반등장이었습니다. 주황색 차트가 QQQI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커버드콜 ETF니까요. 당연히 나스닥 100만큼은 못 올라가요. 하지만 자주색인 잽큐보다는 훨씬 높은 반등폭을 기록을 합니다. 단지 제피, 잽큐의 아류작이 아니라 SPY-I, QQQI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죠. 가장 최근에 지급한 분배금 기준으로요. SPY-I는 연 12.19, QQQI는 연 14.42%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SPY-I보다 QQQI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는 S&P 500보다 나스닥 100 옵션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이죠. 배당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QQQI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S&P 500 커버드 콜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SPY-I,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QQQI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투자 목적으로요. 미국 고배당주 ETF 투자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고배당주 ETF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타일 배분 측면에서는 분명 고배당주 ETF가 필요하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고배당주, 배당성장주 ETF들 모두요. 배당 수익률이 1% 중반에서 많아야 3% 중반 정도 나옵니다. 현재 4% 수준의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배당만 보고 투자할 ETF는 분명히 아닌 거죠. 게다가 월배당이 아니고요. 대부분 분기 배당이에요. 상장 주식들의 배당 주기가 대부분 분기거든요. 월배당보다는 분기 배당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고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배당주 ETF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ETF가 바로 디보입니다. 일단 월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이 약 5% 정도 돼요. 배당주 ETF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ETF의 분배금 재원이 주식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도 있어요. 연간 주식의 배당에서 2에서 3%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으로 2에서 4% 수준의 인컴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ETF가 바로 이 디보입니다. 커버드콜 ETF이긴 하지만 인컴이나 하락 방어보다는요 상승에 중점을 둔 커버드콜 ETF입니다. 옵션 매도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옵션 매도를 전혀 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어요. 커버드콜 ETF라기보다는요 미국 배당 성장주 ETF로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월배당 지급 현황인데요. 매월 배당금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4.7%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권 투자자분들의 희비는 좀 많이 엇갈렸죠. 장기채 투자자분들의 시련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 보시는 것처럼 요동을 치고 있죠. 금리 인하하면 미국 30년 국채 금리 내려가나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 단기 금리는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장기채 금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면 미국 30년 국채 금리 레벨도 지금보다는 분명 낮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낮아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장기채 투자자분들과 달리 단기채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좋죠.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서 4% 초중반대의 높은 이자 수익을 계속 누리고 계세요. 3개월 미만 미국의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바로 S고부입니다. 당장 주식 투자 계획이 없거나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S고부 사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도 현금성 자산, 미국 초단기 국채 매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채권의 금리 변동 위험, 듀레이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요. 저는 이 오른쪽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황색 차트가 최근 3년 동안의 S고부의 누적 성과입니다. 보통 ETF라고 하면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냥 우상향합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서 기울기는 살짝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매우 편안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채권 가격 하락 위험 없이 이자 수익만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 바로 S고부입니다. iShares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문구들인데요. S고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는 현금을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ETF가 바로 S고부입니다. 편입하고 있는 채권에서 매일매일 이자 수익이 쌓여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쌓인 이자를 재원으로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S고부의 배당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 S고부는 현금성 자산 투자하기 최고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자산은 암호화폐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 암호화폐 상승의 수혜를 대부분 누리지를 못하고 계세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ETF 시장에는요, 암호화폐 관련 ETF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현물 ETF도 투자를 막아놨어요. 물론 비트코인 직접 살 수 있고요. 선물로 운용하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살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대부분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사는 것,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것은 굉장한 진입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높아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라도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2조 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요 5,189억 달러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나스닥 시가총액 4위 아마존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비슷하고요. 나스닥 시가총액 9위 넷플릭스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과연 이 가치가 적절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은요. 이미 금융시장에서 자산으로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었다라는 점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일부 가져가고 싶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ETF가 바로 BTCI예요. 비트코인 커버드 ETF가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이 BTCI가 운용 규모가 가장 큽니다. 비트코인 상승 참여 그리고 인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를 합니다.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높죠. 그런데 비트코인 변동성 굉장히 높습니다. BTCI의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연 환산하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니까 주식형 커버드콜보다 훨씬 높죠. BTCI 상장 이후 성과를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와 비교한 건데요. 커버드콜 ETF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을 100% 추종하는 현물 ETF 성과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꽤 준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월배당도 월배당인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라도 담고 싶은 분들은 BTCI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ETF는요, 울티입니다. 울티는 월배당 ETF는 아니고요, 주배당 ETF예요. 울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추천의 의미보다는 화제성 측면에서 포함시켰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연초 이후에요, 33억 달러가 신규 유입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한국인도 많이 샀어요. 서학개미 순매수는요, 연초 이후 울티로 유입된 자금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ETF가 바로 울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일드맥스 커버드 ETF의 단점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요,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요. 미스티와 테슬리의 분배금 지급 현황인데 물론 나부 하락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배금이 줄어든 이유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테슬라의 옵션 프리미엄이 대폭 낮아진 영향이 큽니다. 일리맥스 커버드콜 ETF 투자 제1의 목적이 월배당인데 이렇게 배당이 낮아지면 투자자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울티는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지는 일리맥스 커버드콜 ETF의 단점 아닌 단점을 일부 극복한 ETF예요. 단일 종목이 아니라 내재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 15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하락장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울티가 편입하고 있는 탑 10 종목인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다수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대신에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ETF가 바로 울티입니다. 단지 높은 배당을 받는 것보다 주배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월배당 ETF입니다. SPY-I, QQQI, 그리고 디보, S고브는요. 월배당 ETF를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ETF이고요. 반면에 BTCI, 울티는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투자 경험이 없으시다면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그리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2025년 베스트 월배당 ETF 미국 상장 ETF 편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